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독일기획 수업을 맡은 한국외대 독일어과 강채입니다. 먼저 미디어와 독일기획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매주 학생들이 독일과 관련된 주제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하나의 주제에 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의 통일이라는 대주제를 던져주었을 때 한 학생은 통일의 배경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단의 배경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참고해도 괜찮은 사이트의 범주를 제가 먼저 정해주고요. 추천할 만한 사이트를 따로 알려줬고 또 1차 조사에 관한 피드백도 줬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사전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주 개인적인 카드 뉴스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피드백을 따로 줬고요. 종종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싶다 하면 DM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 만든 친구들의 게시글을 참조할 수 있도록 스토리 업로드도 따로 해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독일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영상 자료를 보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1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유튜버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봤어요. 분명 한국외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단계를 밟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매주 콘텐츠 발행을 연습해서 독일 콘텐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두가 진심일 수도 없고요. 또 모두가 같은 시간에 발전하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에 한 학생이 웬만한 콘텐츠 전문 인스타그램 계정보다 더 잘 만드는 걸 보았는데요. 연극을 좋아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에게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발행해 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면 독일의 다채로운 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가 이해한 독일을 조금씩 가져가거나 암기하는 정도로 수업이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선이 머무는 독일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독일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라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모든 경로를 열어두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청하고 또 디렉팅을 할 때 최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는 해주되 내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더 어떨까? 라고 하면서 함께 조금 더 같은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수업인데요. 한 학생이 독일의 분단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하나의 카드 뉴스 한 면에 장벽을 세워서 표현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를 스스로 고민했던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일 만화 콘텐츠도 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3학년 수업이었어요. 오직 기대치가 3학년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학년 수업으로 옮겨졌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제 기대치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잔소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직 1학년 학생들은 내가 하는 말이 맞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큰 어색함을 느끼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독일기행 수업을 수강한 한국외대 국제학 전공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독일어과 조민규입니다. 다른 학생들 수강 후기를 보니 주차별 과제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교수님의 설명에서도 주차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주 소셜미디어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과정을 수행하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적응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부담되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새로 배우고 연습한 점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듣고는 솔직히 조금 막막했어요.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고 매주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예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매주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기반으로 독일 문화를 찾아서 연결하다 보니 수업이 단순히 과제를 위한 탐구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막막했던 부분이 스스로 탐구하는 재미로 바뀌면서 제 관심사와 독일이라는 나라를 연결해보는 경험이 새로웠고 생각보다 재미있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강의식 수업은 아무래도 교수님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많고 학생들은 듣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PBL 수업은 학생 중심의 구조라서 제 역할이 훨씬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팀으로 조사해온 내용을 서로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이 많아서 또 큰 시험 중심이 아니라 매주 작은 과제들이 촘촘히 있어서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주 독일 문화나 콘텐츠를 계속 탐색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배움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지속성 덕분에 이해의 깊이가 훨씬 깊어진 것 같아요. 기존 강의식 수업과 비교하자면 강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이는 수강생이 얼마나 준비됐는지에 따라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의 세부적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년이 비교적으로 높다 보니 놀랄만한 새 정보를 얻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막연히 알고 있던 사항들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괴테가 30살 시절에 쓴 한 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괴테라는 작가와 사조, 시의 자연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는데 시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대한 이해까지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놓치고 시를 감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이라고 하면 클래식이나 오페라 같은 전통 공연 예술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과 독일의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찾아보고 분석하다 보니 독일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아, 독일에도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고 시야가 넓어졌달까요? 수업을 통해서 독일 콘텐츠만 본 게 아니라 한국의 콘텐츠도 함께 다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다양한 스타일을 동시에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독일이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유연한 면모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먼저 문화 이해 능력인데요. 매주 공연 예술이라는 제 관심사를 독일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면서 이 문화가 왜 이런 방식으로 발전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주제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독일과 공연 문화 전반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미디어 활용 능력이에요. 저는 주어지는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분위기와 메시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싶어서 포토샵을 사용해 콘텐츠 대부분을 직접 편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각적 구성력, 표현 방식, 그리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활용 능력에 있어서 가장 발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편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려 자체를 안 해봤는데 이 기회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양질의 컨텐츠에 보기 쉽고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매주 주어진 큰 주제를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 예술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는 공연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를 조금 더 파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홀로코스트 사건 자체를 다룬 공연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악의 평범성과 같은 개념으로 확장하고 그 개념과 닮은 인물이나 주제를 가진 작품을 찾아 연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주 주제를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덕분에 콘텐츠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넘어서 주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콘텐츠 제작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제 전공과는 다르지만 이런 형태의 수업이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거든요. 특히 PBL 방식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회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제 전공적 관점과 창작적 역량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수업이 또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토론이나 상호 피드백 과정에서 모든 조에 매번 와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오정보가 오고 가는데 누구도 수정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방식의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쌓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정보와 지식의 체계를 쌓고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하면서 되게 배웠던 점도 많은데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너무 재밌었고 다른 수업이 있다면 또 뵙고 싶습니다.